안녕하세요. 화가제 유영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자님의 우직한 제자 자료를 소개해 드렸었죠. 오늘은 공자님의 또 다른 제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자님의 제자들 중에서 논어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자가 자로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제자가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자공입니다. 그만큼 비중 있는 제자였을 텐데요. 자공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공자를 세상에 알린 유능한 제자 자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의 이름은 단목사입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공자님께서 자공을 사라고 부르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즉, 오늘의 인물은 이름이 사이고요. 성인이 되어 지은 자가 자공입니다. 논어 안에서 사라는 이름이 나오거나 자공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같은 인물을 지칭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공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재력가와 달변가입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자공은 공자님께서 살았던 노나라의 옆나라인 위나라에서 태어난 무역하는 상인 집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수완이 좋아서 꽤나 재력이 있었다고 해요. 사마천의 사기에 이 시기에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된 인물들을 기록한 화식열전 편이 있는데 이 문헌에 자공이 소개될 정도입니다. 공자님께서도 논어에서 자공은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예측하면 자주 적중했다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자공은 말재주가 뛰어났고 외교력도 좋았다고 해요. 사마천의 사기에 자공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자공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여러 나라를 흥하고 망하게 했던 사건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자님 역시 논어에서 자신의 제자 중 언변이 가장 뛰어난 인물로 제아와 자공을 꼽고 있는데요. 논어 속에 남겨진 공자님과 자공의 여러 대화를 보면 자공의 말솜씨를 직접 느껴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는 자공의 돈 버는 수완과 말재주를 다소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논어 안에는 공자님께서 자공에게 핀잔 주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자공이 군자에 대해 여쭈었는데 공자님께서 먼저 그 말을 실행하고 이후 그것에 맞춰 행동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당부로 말재주가 뛰어난 자공에게 충고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자공이 공자님께 자신의 경지가 어떠한지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공이 물었다. 저의 경지는 어떠합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릇이다. 자공이 말했다. 어떤 그릇입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제사 때 쓰는 귀중한 그릇 정도는 되겠지. 논어의 다른 구절을 보면 공자님께서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한계 없이 자신을 넓혀나가는 군자는 일정한 쓰임새로 쓰이는 그릇에 비유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자님께서 자공이 스스로의 경지를 묻는 질문에 너는 그릇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즉, 너는 군자는 아직 아니다 라는 뜻이지요. 다만 그릇 중에서는 제사에 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릇이라고 칭찬일지 핀잔일지 모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공의 입장에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군자가 되기 위하여 공자님께 배우고 있는데 그릇이라 하셨으니 매우 속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또 훌륭한 그릇이라 하셨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겠지요. 이 말을 들은 자공의 심정은 아무튼 매우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자님께서 자공에게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공자님께서 가장 아꼈던 제자 아내와
자공을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와 안회 둘 중에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자공이 말했다. 제가 감히 안회 근처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안회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데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두 개를 아는 수준입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안회만 못하지. 나도 너도 안회만은 못하다. 공자님께서 안회를 자공보다 높이 평가하고는 있지만 자신 역시 안회만 못하다고 하면서 자공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공에게도 조금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실 자공은 뛰어난 언변과 비즈니스 능력까지 갖춘 그 시대의 프로페셔널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학단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인이나 외교가에 그치지 않고 공자님께서 가르치시는 군자와 성인의 길을 꿈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훌륭한 능력을 갖춘 자공이 쉽게 자만해지지 않도록 애정을 갖고 엄정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공 역시 그런 공자의 가르침에 삐뚤어지지 않고 진지하게 임했나 봅니다. 논어 안에서 공자님과 자공의 문답을 보면 공자님의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라는 유명한 언명도 자공과의 대화 안에서 언급된 문장입니다. 이처럼 자공은 세상에서 찬양하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도 공자님께 성인됨의 학문을 배우고자 했던 진지한 제자였습니다. 자공은 그 재력 덕분에 어딜 가더라도 큰 환영과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승인 공자와 비교하여 자공을 떠받드는 발언을 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때마다 자공은 스승 공자의 경지를 드높여주며 공자에 대한 절절한 존경심을 표합니다. 한 가지 장면만 살펴보겠습니다. 숙손무숙이 공자님을 폄훼했다. 자공이 말했다. 다른 사람의 현명함은 낮은 언덕 정도여서 넘어가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자님의 경지는 해와 달 같아서 넘어설 수 없다. 사람들이 비록 스스로 해치려 해도 그것이 어찌 해와 달에 상처를 줄 수 있겠는가. 이 장면만 보아도 자공이 스승 공자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맹자를 보면 공자님 사후에 제자들이 3년상을 마치고 슬퍼하며 헤어졌는데 자공은 홀로 남아 공자님의 무덤 옆에서 3년을 더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승 공자에 대한 자공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자공은 후에 재력을 바탕으로 스승 공자의 학문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공자님의 학술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에는 자공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 또한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논어 속에 등장하는 제자, 자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공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자로와 정반대의 인물이면서도 어쩌면 매우 닮아 있습니다. 자로는 거친 성격과 질박한 태도를 갖춘 인물이었지만 우직하게 공자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예를 배우고 군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반면 자공은 자로와 반대로 세련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외면적 가치를 추구하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그 유혹을 떨쳐내고 공자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인격을 진지하게 가다듬는 인물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배움을 이어나가는 근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묵직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제 논어를 읽으면서 자공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기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